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3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23번 문항 한번 같이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항에서 중요한 학자가 나왔죠. 콜버그가 나왔습니다. 콜버그는 발달 수준에서 도덕성 발달 수준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인지적 발달 수준을 제시한 학자는 대표적으로 장 피아제와 비고츠키가 있죠.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 발달 수준,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람은 바로 콜버그가 있습니다. 콜버그는 장 피아제 이론을 확장시켜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피아제에 대해서 간단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인간은 이 머릿속에 스키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건 인지도식이죠.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들, 그런 것들을 스키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키마는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점차 어떻게 스키마가 확장되고 수정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이 스키마가 변해 나가는 게 인지가 발달하는 거죠. 근데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랬던 스키마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랬던 네모 스키마가 또 세모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는 동화라고 보는 거예요. 즉 기존의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변형시키지 않고 충분히 해석 가능할 때, 즉 자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기존의 나의 스키마를 통해서 충분히 해석 가능할 때, 그걸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되면 내 스키마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네모가 더 큰 네모로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더 정보를 얻었으니까. 근데 네모의 스키마로 새로운 정보를 해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네모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정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인지적 불균형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무리 이 네모로는 새롭게 받아들인 정보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스키마를 수정하게 됩니다. 다른 모양으로. 이게 조절과 평형, 인지적 불평등 상태를 평형화 과정을 통해서 조절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지는 동화와 조절, 이 조절은 평형화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발달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도덕성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성도 여기 이성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생각해보는 인지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추론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인지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로 도덕적 상황을 판단해보고 추론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됐을 때 내 이 도덕성을 수정해 나가는, 더 높은 도덕성을 추구해 나가는 관점으로 이 도덕성이 발달해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이 콜버그는 도덕성 이성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다를 감성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은 배제시켜버리고 이성적으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저 사람의 도덕적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도덕적 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 해결 과정, 이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에 아이들을 빠지게 해야 된다. 빠지게 해서 그 상황 안에서 아이들이 그 딜레마 상황을 겪어 나가면서 인지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 딜레마의 상황에서는 내 인지가 불균형할 거기 때문에 그 불균형화된 것을 균형화시키기 위해서 그 도덕적 능력이 더 발달할 걸로 보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의 도덕성을 발달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 게 콜버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콜버그는 나이에 따라서 이 그 도덕성이 발달하는 게 전 인습 수준, 인습 수준, 후인습 수준으로 총 3단계로 나누고 다시 그 단계를 2단계씩 더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는 벌과 복종의 지향, 그다음 개인적 보상 지향, 대인관계 지향, 법과 질서 지향, 사회적 계약정신 지향, 보편적 도덕 원리 지향, 이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아마 이 인습 수준이 가장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인습 수준의 이런 사회 계약 정신과 보편적 도덕 원리 지향은 아이들이 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대인관계 조화 지향이나 법과 질서 지향은 아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도덕적 단계이거든요.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 수준이나 나이대를 비교해 봤을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는 인습 수준이다. 따라서 23번 문제에서도 인습 수준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콜버그의 관점에서 이 인습 수준에 해당하는 도덕성을 갖춘 그 문항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콜버그의 어떤 개념을 한번 풀어보고 와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습은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내재화된 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도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등 자기중심적 특징을 보이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어떤 내 안에만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가 나만의 어떤 기준과 잣대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나한테 일어나는 행위나 일에 따라서 이게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처벌과 복종 지향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향을 토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기가 처벌과 복종 지향식입니다. 즉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적발이 되고 처벌을 받으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쁜 행동을 해도 안 잡혔네? 그러면 그게 나쁜 행동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잡혔네? 잡혀서 혼났네? 하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힘을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에게 벌을 주고 이렇게 벌을 안 주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그거 자체가 도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듣는 게 도덕이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벌을 받으면 그 행위는 나쁜 행위,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그 행위는 올바른 행위로 간주를 하게 되는데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올바른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에게 즉 복종하는 걸 도덕이라고 여기는 단계가 처벌과 복종 지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권위자에 대한 복종이 바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기에 나타나는 도덕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는다면 해도 괜찮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있다면 2단계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부정행위 해도 왜 안 걸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근데 약을 만약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왜?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혼나게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2단계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내리는 사람이 벌을 주게 된다. 그럼 그것은 그 행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거스르면 안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처벌과 복종 지향 단계. 두 번째, 개인적 보상 지향 단계. 상과 보답을 받기 위해 준칙에 합치하는 행위로 자신의 개인적 욕구 충족이나 자신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즉 당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준다면 나도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겠다 같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동이라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는 도덕적 행동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 옳은 일을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이때 따라서 개인 보상 지향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긍정적 행위에 긍정적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게 어떻게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일,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습 수준은 뭐냐면 추론이 더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회의 관습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인습 수준입니다. 즉 인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의 관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인습을 받아들일 수 있다. 더 이상 나한테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잣대 기준, 사회의 관습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인습 수준이다. 개인의 욕구, 충족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 집단이나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그 행위 수준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타인과 조화를 지향하는 단계와 법과 질서를 지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치 판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조화가 된다. 즉, 이 단계에서 개인의 행위는 공동체 내에 속한 타인을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는 행위가 바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로 규정된다.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규정된 타인과의 조화 지향에서는 뭐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다? 타인을 기쁘게 해주고 타인을 도와주면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머니가 막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엄마 내가 들게 해주는 그런 행위들,
그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이 바로 선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2단계 행위와 가치 판단은 2단계와 같이 개인의 욕구와 충족을 위한 의미는 사라지고 더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를 전제한다. 타인과 관계를 잘 지내려고 이제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1단계와 2단계 같은 자기중심적 욕구와 욕망에 의존하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이 가능한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여를 생각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과의 조항지와 착한 학생 되기 이런 것들이 바로 2단계에 해당하는 도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과 질서 지향은 뭐냐면 2단계에서는 개인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법과 질서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과 관례를 알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인습이나 의견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법률과 같은 안전하고 포괄적인 규범 체계에 의존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행위의 기준의 표준의 틀을 제시하고 이것이 각자의 행위에서 동일한 표준 하에서 평가하고 척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단계의 의미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 법을 잘 지키면 선한 거, 법을 따르지 않으면 도덕적이지 않은 거 이렇게 판단하는 게 법과 질서 지향의 단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따라서 개인은 현재의 법률이나 질서에 따라 행동하고 이에 일치할 때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 뒷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면 착한 거,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쁜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또 후인습 수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읽어보시면 다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무슨 단계다? 인습 수준의 단계고 이 안에는 타인과의 조화 지향과 법과 질서를 지향하는 걸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찾아야겠죠. 23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시간이 이제 너무 초과되어서 강의를 끊고 다음 강의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